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감 디자이너 하투빠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신건강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정신역동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인간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인간의 본성은 인간은 자유의지, 자기 결정, 책임감, 자발성보다는 무의식적인 힘에 의해 지배를 받는 수동적 생활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성적 본능과 공격적 본능에 의해 결정되고, 따라서 인간의 모든 행동이나 사고, 감정은 무의식적인 긴장 상태의 성적 충동과 본능을 만족시키려는 욕망에 의해 동기화되죠. 인간은 무의식적인 내적 충동에 의해 야기된 긴장을 제거해 쾌락을 추구하려는 속성을 지니며, 이를 방해하는 사회적 요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항하려 합니다. 두 번째로는 결정론적 인간관을 보여줍니다. 인간에게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사건도 반드시 과거의 어떤 일과 연결되어 발생한다고 보는 관점이죠. 인간의 기본적 성격의 구조는 만 5세 이전의 경험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봅니다. 인간의 심리적 문제는 만 5세 이전까지의 초기 아동기의 경험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으면서 심리성적 사건에 의해 결정되죠. 인간의 현재 생활은 과거 속 포로처럼 과거의 무의식적 경험으로부터 연결되는 행동과 선택의 결정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 개념입니다.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긴장 상태에 의해 유발되는 소망의 집합체를 본능이라고 규정하면서, 본능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의 행동은 본능에 의해 결정되고,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방해를 받게 되면 불안감이 발생하는 것이죠. 본능의 역동성은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삶의 본능은 생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타인과 사랑을 나누고 개인의 창조적 발전을 도모하는 에너지를 포함합니다. 개체의 생존과 번식의 목적을 둔 성, 배고픔, 갈증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죠. 죽음의 본능은 무생물 상태로 돌아가려는 인간의 충동, 무의식적 소망을 말합니다. 인간 행동의 파괴적 성향인 잔인성과 공격성, 자살, 살인, 전쟁 등 파괴적 혹은 부정적 힘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식의 자각 수준인데요.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을 지도로 개념하여 의식의 자각 수준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의식은 지금 이 순간 본인이 자각하고 있는 마음의 작용을 말하고, 경험과 감각, 지각, 기억 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면 의식의 내용은 계속해서 변화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의식은 지금 의식하고 있지만 전에 의식했던 것으로 이용 가능한 기억을 말합니다. 저장되어 있는 기억이나 생각 등으로 노력하면 접근이 가능한 영역이죠. 무의식은 인간이 지각하지 못한 경험과 기억, 정신 내용의 대부분으로 충족되지 못한 본능적 소망이나 억압된 욕구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무의식 영역은 일반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나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기억이 저장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은 정신분석에 초점이 되는 영역으로 인간 행동의 동기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의 방어 기제도 무의식 영역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기제이죠. 정신구조의 단계입니다. 프로이트는 마음과 정신의 구조를 원초아인 이드, 자아인 에고, 그리고 초자아인 슈퍼에고로 모형화하였습니다. 세 가지는 서로 관련되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원초아는 생물학적으로, 자아는 심리적으로, 초자아는 사회적으로 작용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초아는 본능적 욕구와 관련되며 리비도라는 성적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긴장을 감소하려는 쾌락의 원리하에 움직이며 인간의 1차적 사고와 관련되어 있죠. 객관성이나 합리성이 없는 유아적 사고 패턴으로 참을성이 없고 즉각적인 요구를 원하는 영역입니다. 프로이트는 생의 만족감의 원천이며 정신 에너지의 셈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아는 본능과 외부의 현실 세계를 적절히 조절하여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는 현실 원리에 의해 작동합니다. 원초아와 초자아 간의 이성적 균형을 조정하며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죠. 따라서 2차적 사고와 관련되는데 현실 검증 과정을 통해 주관적 욕구와 외부의 현실을 구별합니다.
욕구와 양심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며 원초와 혹은 초자 쪽으로 이동하면서 개인의 갈등을 해소하죠. 초자는 정신구조의 최고 단계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도덕적이고 양심적 작용으로 행동을 조절하거나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실보다는 자아의 이상을 추구하고 쾌락보다는 완전함을 추구하죠. 초자아는 부모 세대나 주변으로부터 물려받은 사회적 가치와 도덕, 윤리나 양심의 영향을 받아 사회적 원리를 따르는 데 3에서 4세부터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심리성적 발달 단계입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성적 본능과 관련하여 성적 욕구의 흐름에 따라 발달 단계를 5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각 단계는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으며 서로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각 발달 단계를 원활하게 통하기 위해서는 욕구가 적절히 만족되어야 하는데 지나친 만족이나 불만족의 경우 고착이 발생되어 특정 단계에 머물며 성인기 성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강기는 출생 이후 1.5세까지이고 리비도의 자극은 입입니다. 욕구 충족으로 쾌감, 안정감을 갖고 신뢰, 패착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만족감과 쾌락을 통해 대상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죠. 항문기는 1.5세에서 3세로 리비도의 자극은 항문입니다. 적절한 배변 훈련으로 대상관계 발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자의 통제, 수용과 협상을 하고 있죠. 남근기는 3세에서 6세이고요. 리비도의 자극은 생식기입니다. 웨디푸스 콤플렉스를 경험하며 성 역할과 도덕성이 발달합니다. 성적 정체감을 습득하고 초자아의 발달이 이루어지죠. 잠재기는 6세에서 12세까지로 일시적 성적 활동 잠재이며 신체적 그리고 지적 발달이 왕성해집니다.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또래 집단과의 교류도 활발해지죠. 생식기는 12세에서 성인기까지입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며 성숙한 성적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자립과 독립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게 되죠. 네 번째로 방어 기제입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불안에 대처하려고 적응하려는 무의식적인 심리적 노력으로 방어 기제를 언급했는데 방어 기제는 과한 불안 상황에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작동하는 심리적 전략이기도 합니다. 방어 기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무의식적 수준에서 행해지므로 실제로는 의식하지 못합니다. 둘째, 방어 기제는 성격의 발달과 관련되며 성적 수준을 나타내죠. 셋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동원되는 방어 기제가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넷째, 지나치게 방어 기제에 의존하거나 무분별하게 사용할 때는 병리적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감입니다. 의식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생각과 욕망, 충동 등을 무의식적으로 억눌러버리는 것입니다.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드는 경험일수록 억압의 대상이 되죠. 부정입니다. 의식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욕구, 불쾌한 충동 등을 무의식적으로 부정해 생각과 자각을 왜곡하는 방법으로 가장 단순한 방어 기제라 할 수 있습니다.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해 불안감을 피하려는 방법이죠. 반동 형성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 욕구, 감정, 충동 등을 반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생각이나 욕구 등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기제로 가짜 자아가 형성되도록 합니다. 투사입니다.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생각, 충동, 행동 등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이 느끼거나 행동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치화는 자신의 감정과 충동들을 위협적인 대상이 아닌 보다 안전한 대상에게 이동시켜 발산하는 것입니다. 합리화는 상처받은 자아를 설명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는 것을 말하고요. 승화는 무의식적 충동, 갈등, 본능적 에너지를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형태와 방법으로 전환해서 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행은 실패나 좌절을 경험해 불안한 상황에 놓일 때 갈등을 피하기 위해 이전 발달 단계나 행동 양식을 보이며 후퇴하는 기제를 말합니다. 내면화는 다른 사람의 가치나 기준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것이죠. 부정적 내면화는 우울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동일시는 주위의 중요한 인물들의 태도와 행동을 담는 것을 말하고 보상은 실제적이거나 상상 속에 존재하는 자신의 결점 혹은 약점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강점을 과하게 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식화는
무의식적으로 의례적인 행동을 보이며 불안감과 긴장감을 해소하려는 것이고, 무효화는 용납할 수 없는 자신의 행동을 무효화하여 자기를 보호하고 자신의 행동을 동기를 위장해 정교하게 의식화함으로써 사회적 승인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전환은 심리적 갈등과 불안, 긴장이 지속적으로 작용해 감각기관 그리고 수위 근개에 그 증상이 전환되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리는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신이 마비되거나 성격의 일부가 의식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오늘 프로이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네잎클로버의 행운과 세잎클로버의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공감 디자이너 핫뚜빠였습니다. 모두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